나는 청경을 쓰더라. 정사를 듣는다. 그러니까 이렇게 발을 이렇게 쳐놓고 임금이 나이가 어릴 때 어머니가 뒤에서 듣잖아. 수렴청자.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 대통령이 많이 있지만은 하늘에서 도저히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늘에서 이 사람 마음을 떠보기 위해서 아들을 죽이라고 그러죠. 네. 그래서 아들을 가서 죽여니까 아들을 죽이려고 칼을 들고 딱 찌르려고 할 때까지는 아브라함을 하늘이 의심했어. 그래 안 그래? 의심했죠. 그러면은 이 아브라함을 의심하기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몰랐을까? 모르는 거야. 모르지만.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늘은 절대로 모른다. 그래서 하늘이 다 아는 것 같아도 인간들의 마음을 하늘은 몰라요. 그래서 이게 아브라함이 칼을 들고 아들을 죽이려고 해야 이제 됐다. 이제 죽이지 마라. 네 마음을 알겠다. 이래가지고 아브라함은 아버지가 아주 보잘것없는 사람이야. 그래 그래요. 아주 그 우상 숭배자야. 뭐 그런 사람의 아들인데도 하늘이 그 사람을 쓴 거는 이런 다 시험을 거쳤지. 근데 이렇게 수렴청정은 지금 이 시대에 하늘에서 인간들을 이대로 놓고 보니까 도저히 더 이상은 안 되겠다. 그래서 수렴청정을 하러 와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모든 전 세계 대통령들을 나중에는 다 체계를 통일해가지고 수렴청정을 하게 돼요. 알겠죠? 예. 네.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이 하늘에 죄를 지면 무소도야라. 무소도야가 뭡니까? 기도할 데가 없다. 네? 기도할 데가 없다. 그러면 기도할 데가 없다. 하늘에다가 죄를 지면은 하늘에다가 기도할 데가 있나요? 없어.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뭣도 모르고 허경영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자, 그 지금 오늘 내 신문 준 거, 자, 이거를 누가 눈이 좋은 사람이 한번 읽어봐. 저거 누가 김고문 읽어. 예. 소리를. 신혼부부 소름 돋는 허경영 공약 시대를 앞서간 사람. 보시죠. 보고 읽어 있어. 여의도 페트롤 신혼부부에게 집안채를 일하는 야당의 포럼이 화제다. 허경여 대성 공약과 닮았기 때문이다. 과거 그의 공약의 정확한 문구는 결혼 시 남녀 각 5천만 원씩 1억 원 지급이다. 여기에 출산 시 3천만 원 지급으로 인구 감소 해결도 관련 공약이라 할 만하다. 새정치연합도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포럼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허경영이 대선에 처음 나왔던 20여 년 전 그의 공약들을 보고 헛웃음을 쳤지만 이번에 다시 찾아보고선 놀랐다. 상당수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현되거나 일부 추진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공약들은 만 60세 이상 노인에게 건국수당으로 매월 70만원 지급, 출산 시 3천만원 지급, 공공요금과 딱딱 떼세요. 이거. 그렇게 연결하지 말아요. 무상 공급, 다시. 노인에게 건국수당으로 매월 70만원 지급. 딱 끊고 출산 시 3천만원 지급, 숨을 쓰고 다시 또 이렇게 읽어야지. 공공요금 각 3만원 무상 공급, 신용불량자 20년 무이자 영자, 국회의원 100명으로 축소 이렇게 끝을 탁탁 떼란 말이에요. 읽을 때 지자체 의원 보수 폐지, 단체장 선거 폐지, 화폐 변경으로 900조 지하자금 회수, 농지와 농가 거래 활성화로 주말 농장 활성화, 의료보험 100% 적용, 미생물 농약으로 농산물 경쟁력 강화, 이혼 기록 호적에서 폐지, 전군 모병제와 예비군 훈련 폐지, 중소기업 취업자 월 100만원 지원, 청년 실업 해소, 창업자금 지원 등이다. 그 다음 내가 이제 읽을게. 예.
1990년대에 나왔던 허경영 공약들이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실현되고 있는 셈이다. 특히 국회의원 정수 축소는 안철수 후보가 대선 공약에 포함했던 큰 이슈였다. 허경영이 내걸면 허풍이고 안철수가 내걸면 진지한 공약이라는 법은 없다. 요거 내 거 모방했다고 신문에 많이 났어요. 텔레비도 많이 나오고. 출산 장려금도 실제로 강남구 등 일부 지자체에서 최고 3천만 원까지 지급했던 적이 있다. 개인 파산 회생제도는 지금은 당연한 듯이 여겨지지만 불과 10년 전에 만들어졌고 허경영은 그것을 90년대에 내놓았다. 그러니까 나는 원래 20년 전에 이야기했는데 정부는 10년 전에 그걸 만들었어요. 다 내 거 모방했지. 그 다음에 가장 최근에 이뤄진 허경영 공약은 이혼기록 폐지다. 정부는 지난 10일 가족관계 증명서에 이혼기록 등이 나오지 않도록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럼 이것도 허경영 거 표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20년 전에 이야기한 거예요. 또 이 정도면 허경영 공약이 헛소리라고 치부만 할 게 아니라는 결론이 나온다. 심지어 예산 마련안도 박근혜 정부의 지하경제 활성화와 비슷한 취지다. 내가 지하자금 900조 해소하겠다는 거, 그게 박근혜 정부와 비슷하던 거예요. 어쩌다 이런 결론이 됐을까? 결국 핵심은 복지다. 허경영이 과거 내걸었던 공약들은 그 당시엔 꿈만 같고 실현 불가능해 보여 허풍, 거짓말로만 여겨졌다. 그러나 2000년 이후 복지가 화두로 올라섰다. 정치권은 복지 공약을 강화했고 정부도 복지 국가를 추구하며 정책을 연구한 결과 허경영 공약과 같은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쯤 되면 각 정당은 허경영 공약 중 놓친 것은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할 정도다. 허경영의 제2 전성 시기가 오지 않을까 예상해 본다. 여러분들이 읽어보니까 이게 메트로 신문에 났는데 이거는 내 공약의 3분의 1이에요. 그때 내놨던 공약이 3분의 1이야. 3분의 1인데 어떤 사람은 이거를 몇 개만 하고 어떤 사람은 한 10개 하고 어떤 때는 또 많이 나오고 막 이래요. 근데 지금 내 공약 그 33가지를 내놨는데 그 33가지가 거의 다 지금 이 사람들이 하고 있어. 그래서 정치인들이 국회의원이 되면 제일 먼저 내 공약부터 조사를 한대. 요새 허경영 공약부터 여야 정치인들이 연구를 한대. 그래 봐가지고 자기들이 거기서 필요한 거를 자기 국회의원 선거 나가거나 대선 나갈 때 이걸 참고를 한대. 그러니까 내 공약이 앞으로 책으로 나와요. 그래서 허경영의 정책, 옛날에 김대중이 대중경제론을 내놨죠, 그죠? 네. 그런 책은 옆에 볼 수가 없는 21세기 미래를 내다보는 내 책이 나온다, 앞으로. 네. 그 경제적인 그 책이 나옵니다. 왜냐? 나는 정부 여당이나 정치인이 한마디를 딱 하면 그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거 다 알아요. 전부 알아요. 내가 이 공약을 처음에 이야기할 때는 미쳤다 이러지만은 머지않아 이 공약이 현실화 되는데 내가 이야기할 때 그때 해서야 효과가 있었어요. 20년 전에 1억씩을 줬으면 애들이 젊은이들 지금 40대들이 빚진 사람이 거의 없어. 그때 기회를 놓친 거야. 앞으로 10년 후에 1억을 줘봐야 화폐 가치가 떨어져요. 20년 전에 3천만 원씩 주고 1억씩을 줬으면 지금 인구가 7천만 정도 됐어. 그래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경제는 날개도 세지지 않아요. 그런데 인구가 5천만에서 4천만으로 싹 돌아서니까 요때 야 허경영 공약 그거 집 한 채 주자. 이거 집 한 채 월세 주자. 그것도 1년에 33만 상이 결혼하는데 1년에 1만 채를 짓자. 그래 요거 논아주자. 그러면 33만 채를 주려면 분당 같은 거 2개, 3개 만들어야 돼.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이거를 줄 수가 없으니까 한 10,000채 편법으로 지어가지고 딴 데 갈 거야. 그 무주택자한테 딴 데 갈 거라 그게. 그거를 결혼하는 사람들한테 먼저 주자. 이거는 정책이 아니야. 아니에요.
그런 사기를 쳐가지고 나 이름을 거다 더럽게 올리냐 이 말이야. 허경영 이름을 올려놓고 민주당에서는 왜 허경영 공약을 우리하고 비교하냐 이러고 앉아있어. 허경영 공약은 실제적으로 인구 문제를 5천만에서 7천만으로 알 수 있는 기회를 그때 내놨어. 맞아 맞아요. 맞아요. 이때 1억 주고 3천만 원 줬으면 전부 다 지금 집 때문에 이자 내고 있는 사람이 80%는 없어. 맞습니다. 그런데 내보고 그 당시 1억이 돈이 적냐? 그걸 왜 주려고 하냐? 이러는데 그 당시 그런 거 4대강 안 하고 저런 거 수도 이전 안 하고 왜 수도를 그렇게 이전해가 속을 새겨? 뭐 때문에 4대강 해가지고 맨날 보수공사비가 들어가. 그거 공사비는 몇십조 안 들어갔지만 앞으로 관리비가 몇백조가 들어가요. 맞아 맞아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나라가 거꾸로 돌아가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 예산 집행 전부 거꾸로 돌아가고 있어. 370조 나는요 170조면 우리나라 뒤집었어. 얼마 남아요? 200조 남아. 맞아 맞아요. 네. 노인수당 결혼수당 다 주고도 이게 남아. 그러면 이 돈을 여러분 통장에 꽂아주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시중 경제가 살아나 안 살아나요? 살아나죠. 여러분 슈퍼로 가서 그 돈 쓰겠어 안 쓰겠어? 그런데 지금 정부는 이 부동산 때문에 이 부동산 가격을 올리려고 하고 있어. 이거 현상 유지하려고 그래. 부동산 활성화하려고 해야 안 해요? 하고 있어요. 그러면 주택 있는 사람들은 좋아. 집값이 좀 올라간다. 그러면은 요것이 우리 부동산은 약간 올라가면은 경제는 이렇게 내려. 실물 경제. 왜 그럴까요? 이거 왜 그럴까? 그래 이자 돈이 안 돌아가. 이 돈을 융자를 많이 받은 만큼 1060조인데 이 1060조의 융자를 받아가지고 부동산을 자꾸 사. 그러면 집들이 은행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서 융자를 많이 받아내게 돼 있어. 그래야 불과 한 달 만에 20조 이상이 늘어났어. 이 경기를 푼다고 샀다가. 그러면 어떻게 되냐? 거기 이자 부담이 늘어나니까 시장에 물건은 안 팔려. 자, 생활비 받은 거 가지고 애 과외비 주고 나머지 돈 가지고 은행 이자 주고 나면 쌀 먹을 돈 받아도 돼요. 그게 현대인들이야. 그러니까 내가 대통령 되면은 불과 2년 정도 사이에 국민의 1060조 건물에 전부 집행되고 압류돼 가지고 은행에서 빌린 돈 그거 내가 무이자로 대체해 줍니다. 무이자. 그게 어디서 이자 돈이 나오냐? 그거는 국가 예산을 아껴서 지하자금 900조 해서 그 사람들 30년 이자를 내가 미리 계산해버려. 그 계산할 필요 있어 없어요?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집 가진 사람들, 은행에 융자 받은 사람들이 이자가 서민들은 당분간 안 나는데 어느 정도 잘 사는 사람은 내야지. 그래서 허경영의 복지는 무슨 복지요? 선별복지야. 허경영은 무조건 무상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가는 모든 돈이 선별적으로 나가는데 중산층까지는 해당이 돼. 상류층은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동산 이 정책은 두 개 다 실패한다. 이거는 은행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거고, 이 우리 부동산이 살면 부동산이 죽으면 은행이 죽으니까 은행이 죽으면 우리나라가 망한다 이거지. 그럼 우리는 지금 뭘 먹고 있냐면은 부동산 정책을 다른 말로 바꾸면 뭐예요? 다른 말로 뭐예요? 목마른 사람이 소금물을 먹고 있는 거야. 그래 국민들한테 소금물을 먹이고 있다. 맞아요. 우리가 바다 가운데를 가는데 소금물을 계속 먹이면 국민들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이자도 못 내고 절절 매다가 이거 소리가 왜 나다 안 나다 이러고. 응? 이자들 못 내고 이러다가 국민들이 그 소금물을 먹다가 결국 다 망해. 그래서 지금 정책은 완전히 내 공약을 위주로 재편돼야 돼. 나는 이렇게 안 해요. 아주 특이해. 지하자금을 900조를
화폐 변경. 지금 5만 원짜리 많이 나왔죠, 그죠? 5만 원짜리 채권, 10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 자기합수표, 약속금 모든 이제 나와 있는 유가증권, 채권을 동결시켜. 대통령 되자마자 동결시켜서 어느 날 갑자기 그 사용이 안 돼. 모든 현금이 스톱이야. 그러면서 바로 몰래 찍어놓은 돈이 나와요. 그러면 돈이 지하에 묻혀있던 돈이 얼마나 되느냐? 900조 정도가 나와. 그 내용이 공약에 들어있죠, 그죠? 네. 지하자금 900조. 900조가 나오면 1060조의 중산층 부채 이자 몇십 년을 갚을 수가 있어. 그래 안 그래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몇십 년간 이자를 유예해줘. 그 얼마나 좋아. 돈은 은행 건데 이자를 국가가 은행에다 내줘. 그래 안 그래요? 900조를 해소해가지고. 이래가지고 서민들이 돈을 모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야.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자를 낼 돈을 모아가지고 원금을 나중에 갚아라 이거야. 그래 안 그래요? 어떻습니까? 그래서 나는 특정 정치인을 비판하지는 않으나 우리가 이렇게 국가 예산을 1년에 얼마가 370조가 들어오면 얼마가 나갔고 뭐 부분에 얼마가 나갔고 뭐의 복지에 얼마가 나갔고 딱딱딱 대차대조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한 번도 우리나라 생긴 이에 여러분한테 보고한 적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거 좀 내놔라고 국회의원들이 야 예산 집행도 좀 내놔 그러면 공무원들이 서로 밀러 우리 국민은 볼 수가 없어. 안 그렇습니까? 네, 앞으로는 대통령 되면은 1년에 2번씩 국가 예산 집행 내역이 쫙 나. 네, 그리고 예산 집행하는 과정에서 시민단체가 참여해. 알겠죠? 그래서 시민단체들이 각 국가 예산 집행을 최종 승인을 해줘야 돼. 알겠습니까? 네. 시민단체들이 4대강 하라고 도장 찍어주겠어요? 수도 저리 이전하라고 해주겠어요? 안 해줘? 그럼 그 돈 남아. 그 돈 남으면 여러분 포켓으로 넣어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포켓에 돈이 들어오면 여러분들은 국가 경제가 살아 안 살아? 나가서 쓸 돈이 없으니까 모든 가게가 다 문 닫아. 내가 너무 가슴 아파서 지금 일 찾는 거예요. 기가 막혀. 지금 정치하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여기 보면 그 공약에 보면 여 밑에 이래놨어. 이쯤 되면 각 정당은 허경영 공약 중 놓친 것은 없는지 다시 살펴봐야 할 정도다. 그러는데 지옥이라는 뜻이야.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이 왜 복받치냐면은 여러분들이 고통을 받고 막 고통스럽고 이렇게 어려운데 어려운 곳에 와야 복을 질 수 있었어요. 에? 여러분이 천국에 가면 여러분들은 거기는 복받치 아니야.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복을 지을래도 지을 수가 없어요. 그 여러분들이 지구에 온 것은 여기에 오지 않은 것은 여기에서 온 사람들이 아닌 것은 여러분들은 복을 받아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와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항상 부족한 사람, 아픈 사람, 막 배고픈 사람이 있어. 그것만 도와주면 복을 받는 거야. 보기만. 그래서 복농사 지으라고 여러분을 보냈는데 여러분들은 내가 와서 여러분 복농사 지어야 된다고 가르쳐주니까 저 사람 저거 정신 나간 사람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이 복받치라는 건 다른 말로 바꾸면 지옥이라는 뜻이야. 이 지옥에는 너무나 부족한 사람이 많아. 뭐 아픈 사람, 배고픈 사람, 돈 많은 부자는 잠을 못 자네, 정신병, 뭐 모든 사람들이 온전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는 거야. 그냥 목사한테 와서 목사님 우리 아들이 지금 대학을 가는 졸업을 하는데 취직이 안 되는데 아이 목사님 우리 딸이 지금 몸이 아픈데 뭐 잘 나가는 사람도 목사나 중학교 가면은 온갖 애로사항을 이야기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습니다. 재벌은 재벌대로 정신과 의사한테 가서 아 내 불면증 잠을 못 자겠어. 그 왜 그래? 돈도 많은데 아유 그건 내 돈이 아닙니다. 그 왜 당신 돈이 아니야? 그러니까 어째서 내가 재벌이라고 내가 그게 내 돈이라고 그럽니까? 자, 박 회장님, 박 회장님 답을 해요. 네. 재벌은 왜 자기 돈이 아니야? 좀 어려운 질문인가? 세금을 내야 됩니다.
조 교수 말이 맞아. 세금을 내는데 자 봐요. 이건희가 100조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박아무개는 무일푼이다. 이러면 누가 부자야? 이건희. 이건희가 부자라고 그러죠. 근데 이 사람은 빚이 있어 없어? 이 사람 빚이 있어 없어? 제로. 은행에 이자 내야 돼. 안 내도 되죠, 그죠? 맞아. 네. 세금 내야 돼? 안 내요. 안 내도 돼. 근데 오히려 국가에서 인감이 있어, 수입이 있어. 20만 원씩. 20만 원씩 줘. 근데 이건희는 100조가 있는데 잘 봐요. 여러분 부자가 위험해요. 100조가 있는데 자기 집이 100조짜리라고 하자고 예를 들어서 집이. 에? 그런데 이 집은 20년 있으면 정확하게 국가가 다 가져가요. 재산세를 매년 거다가 맞아. 근데 20년 동안 0.5%씩 가져가니까 20년 동안이면 이 집이 국가께 돼. 세금을 하나도 안 내고 있으면 국가께 돼버려요. 그러면 20년만 세금을 받아가냐? 200년도 받아가. 그래요? 네. 그러면은 이 사람은 세금을 내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 돈이 자기 돈이면 왜 국가에서 세금을 내라고 그래? 100조짜리 집이 은행에 10원도 안 들어있는데 왜 내가 재산세를 내야 됩니까? 이러면 무슨 말이에요? 그 집은 당신이 돈을 주고 샀지만 진짜 소유자는 국가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당신은 재산세라는 월세를 내는 동안만 주는 거예요. 맞아요. 기가 막히거든. 그러면 이 사람은 나중에 사업이 망해서 돈이 없으면 집이 국가에서 가져가 안 가져가요? 뺏겨. 내 말은 자 근데 이건희가 집이 아니고 은행에 100조가 있다. 그러면 여기에 소득세 이자 소득세가 나와요. 그러면 내 은행에 넣어놓은 돈 내가 본 건데 왜 이 돈에서 이자 소득세를 내야 됩니까? 당신이 가진 100조는 국가 거예요. 한국은행 돈을 당신이 월세를 내고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임시로. 맞아요. 그 때문에 이 자본주의 국가는 부자가 제일 괴로운 거예요. 가만 보면 그 사람은 세금을 낼 능력이 없으면 집도 유지가 안 돼. 돈도 은행 돈도 자기 게 아니야. 그러다가 나중에 죽을 때는 밥은 우리와 같이 세 끼를 먹어. 그러다 죽을 때는 그냥 다 가져가. 상속세 80% 70% 적용되죠. 그죠? 가져가는. 왜 상속세를 이렇게 80%를 뺏어갑니까? 그러면 국가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자본주의가 공산주의보다도 더 과학적인 거예요. 공산주의를 해버리면 나라가 망해. 근데 자본주의라고 해놓고 국민 앞으로 재산을 살짝 옮겨놓고 거기서 세금을 야금야금 받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금을 다 낭비해. 누가 낭비하냐? 정치인들이 다 닦아서 다 낭비해. 알고 보면 뒷구멍으로 다 들어갔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